이병률 여행 산문집. 내 옆에 있는 사람. 봄이 왔는데 당신이 가네요. 1. 아침 공기는 팽팽했다. 간밤에 비가 조금 내린 듯 거리는 얼룩져 있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기차 출발 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듣고 빠른 걸음으로 기차에 올랐다. 두어 달에 한 번쯤 강연을 핑계삼아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는 길. 창가에 앉아 내다보는 계절의 민낯들은 책상에 앉아 차례차례 이어갈 조각들이 되기에 충분해서 좋았다. 기차를 타면 오랜만에 시인이 된 것도 같았다. 강연을 하는 동안 가장 편한 시간은 질문을 받을 때였다. 세상의 많은 질문 앞에 서는 것, 그것은 판독하기 불가능한 내 자신과 불완전한 세상의 상태에 시비를 거는 열쇠이자 잠금장치이기도 했다. 만약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왜 어쩌다 글을 쓰게 됐냐는 질문을 받으면 편지 이야기를 했다. 어렸을 적 나는 정말이지 이상할 정도로 편지를 많이 쓴 아이였다. 말하는 것이 서툴렀고 아무 일도 아닌 일에도 얼굴이 자주 빨개지는 소년이었으므로 그것이 쉬워서였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면 온몸을 타고 흐르는 축축함 같은 것들 때문에 하도 말을 더듬거려서 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신을 몰고 갔던 아이는 차라리 펜과 종이를 택했다. 만약 그마저 선택할 수 없었다면 그만큼이나 불행했을 거였다. 그런 아이가 있다니. 주변의 아이들은 한 통쯤 내가 쓴 편지를 받아보고 싶어 했고 써야 할 편지를 쓰지 못하는 경우엔 나에게 대피를 부탁하기도 했다. 편지를 잘 쓰고 싶어서 여러 책들을 곁에 두었고 필체도 점점 나아져 갔다. 판서를 싫어하는 교사들은 나에게 판서를 시키는 일이 잦았으므로 공책은 듬성듬성 비어갔다. 2. 기차가 곧 전주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렀다. 역에 도착했다고 배웅을 나오기로 한 사서에게 문자를 보내고는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고 내렸다. 강연 관계자들은 메고 다니는 배낭을 보고는 항상 여행 오신 분 같아요 했다. 그럴 때면 늘 여행 온 거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 간단한 옷가지들과 작은 카메라가 들어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배낭을 들고 집을 나설 때면 기분만큼은 늘 먼 길 떠나는 사람이었다. 강연을 핑계로 내려갔던 길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것, 되도록 그것을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몇 배쯤 나은 가치라 믿었다. 도서관 강단은 계단식이었다. 경사가 심해 스키장의 상급자 코스를 떠올리게 했다. 조명이 켜지자 서재로 꾸민 듯 보이는 무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책상도 있고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도 있었고 그 뒤로 낮은 책장도 하나 세워져 있었다. 마침 그날은 어르신들이 도서관으로 한글을 배우러 오는 날이라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금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학생 신분이어서 그런지 할머니들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앳되고 풋풋한 태도를 띠고 있었다. 글을 배우기엔 지나간 나이, 글을 쓰기엔 넘치는 나이. 이제는 그런 나이. 도서관 사서가 오늘의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무대를 마련했다면서 할머니 한 분을 소개했다.
오늘 같은 봄날에 어울리는 무대가 될 거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오늘 오프닝 무대에 서실 분은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시는 할머님이세요. 글을 익힌 지 약 1년 반이 됐는데 요즘은 시 쓰는 일에 한참 재미를 붙이신 분이랍니다. 중급반에서도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직접 쓴 시 한 편을 낭송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직접 무대에 모셔서 시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꺼내 썼다. 한 손에 들고 있던 파일 같은 것에서 시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자 기타 음악이 나지막하게 흘러나왔다. 동백이 피었는데요. 봄이 가네요. 내 마음이 피었는데 조금만 머물다 봄이 가려고 하네요. 나에게도 글씨가 찾아와서 이제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됐는데 봄이 왔는데요. 당신이 가네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떴다.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정수리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토록 밑바닥까지 푹 가라앉게 하다니 할머니가 큰일을 내셨구나 싶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홀로 무대 계단을 오를 수도 홀로 내려올 수도 없는 다리를 가진 종이 조각 같은 노인을 우연히 마주쳐 그 시에 마음을 베었다.